2024년 3월 15일 금요일. 나는 오늘도 새벽 5시에 눈을 떴다. 옆 침대 김 할머니는 여전히 코를 골며 주무시고 계신다. 나는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내려왔다. 무릎이 삐걱거렸다. 68년을 쓴 몸이니까 어쩔 수 없다. 슬리퍼를 신고 화장실로 갔다. 거울을 봤다. 주름진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 처진 눈꺼풀. 정미숙, 넌 이제 할머니야. 거울 속 내가 말했다. 하지만 오늘도 나는 해야 할 일이 있다. 세수를 하고 운동복을 입었다. 낡은 분홍색 운동복. 요양원에 들어올 때 딸이 사준 거다. 어머니, 산책하실 때 입으세요. 딸은 내가 산책하는 줄 안다. 하지만 나는 산책하지 않는다. 나는 달린다. 아니, 걷는다. 빠르게. 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다. 요양원 3층 복도는 길쭉하다.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42m. 내가 직접 재봤다. 왕복하면 84m. 100바퀴 돌면 8400m. 아직 멀었다. 하지만 매일 100바퀴씩 돌면 언젠가는 도달할 수 있다. 42.195km. 풀코스 마라톤 거리. 나는 복도 끝에서 시작했다. 하나. 한 발 한 발 내디뎠다. 무릎이 아팠지만 괜찮다. 익숙한 아픔이니까. 복도 반대편 끝에 도착했다. 돌아섰다. 둘. 다시 걷기 시작했다. 창밖을 봤다. 아직 어둡다. 해가 뜨려면 1시간은 더 있어야 한다. 이 시간이 좋다. 아무도 나를 보지 않으니까. 아무도 나를 말리지 않으니까. 셋, 넷, 열. 땀이 나기 시작했다. 이마에서 땀방울이 흘러내렸다. 손등으로 닦았다. 20바퀴쯤 돌았을 때 간호사실 불이 켜졌다. 나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정미숙 어르신 또 나오셨네요. 젊은 간호사가 복도로 나왔다. 김 간호사. 27살. 요양원에서 제일 친절한 사람이다. 네, 운동해야죠. 나는 걸음을 멈추지 않고 대답했다. 어르신 넘어지시면 안 되는데. 천천히 걸으세요. 괜찮아요. 조심하고 있어요. 김 간호사는 잠시 나를 지켜보더니 간호사실로 들어갔다. 나는 계속 걸었다. 30, 40, 50. 숨이 차기 시작했다. 예전 같지 않다. 50년 전에는 이 정도 거리쯤이야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1973년. 내가 18살이었을 때 나는 달렸다. 정말로 달렸다. 아침 운동장, 방과 후 강변, 주말 산길. 어디든 달렸다. 육상부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정미숙, 너는 재능이 있어. 국가대표까지 갈 수 있어. 나는 그 말을 믿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훈련했다. 친구들이 놀 때도 나는 달렸다. 발에 물집이 잡혀도 달렸다. 비가 와도 달렸다. 꿈이 있었으니까. 마라톤 선수, 국가대표, 올림픽, 60바퀴, 70바퀴. 다리가 후들거렸다. 벽을 짚고 잠시 숨을 골랐다. 괜찮아. 조금만 쉬면 돼. 창밖을 봤다.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다.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다.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다. 작은 종이 조각. 낡고 누렇게 바랜 종이. 숫자가 적혀 있었다. 487. 내 번호였다. 1973년 3월 15일. 여자 마라톤 국가대표 2차 선발전. 나는 487번이었다. 종이 뒷면에는 내 이름이 적혀 있었다. 정미숙 -18세 경기여고. 손가락으로 그 글씨를 쓰다듬었다.
51년 전 글씨. 젊은 내가 쓴 글씨. 눈물이 날 것 같았다. 하지만 울면 안 된다. 아직 완주하지 못했으니까. 종이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다시 걷기 시작했다. 80, 90, 100. 100바퀴. 복도 끝에 섰다. 숨이 가빠서 한참을 서 있었다. 창밖이 환해졌다. 해가 떠올랐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다. 어르신, 아침 식사 시간이에요. 김 간호사가 복도에서 불렀다. 네, 지금 갈게요. 방으로 돌아왔다. 김 할머니가 일어나 계셨다. 미수가 또 나갔다 왔어? 네, 운동했어요. 아이고, 나이가 몇인데 그렇게 열심히 운동해. 몸 상하겠어.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괜찮아요. 건강해야죠.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다. 식당으로 갔다. 아침은 흰죽과 김치, 반찬 2가지였다. 정 어르신, 오늘도 새벽 운동하셨어요? 옆 테이블 박 할머니가 물었다. 네, 했어요. 대단하시네요. 나는 도저히 못하겠어요. 무릎이 아파서. 나도 무릎이 아팠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다. 죽을 떠먹었다. 뜨거웠다. 천천히 식히며 먹었다.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왔다. 옷장을 열었다. 맨 아래 서랍을 열었다. 옷가지 사이에서 낡은 봉투를 꺼냈다. 갈색 봉투. 51년 동안 간직해 온 것.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여러 장의 사진과 신문 스크랩이 들어 있었다. 첫 번째 사진. 18살의 나. 운동복을 입고 운동장에서 웃고 있는 사진. 뒤에는 친구들이 보였다. 모두 젊고 행복해 보였다. 두 번째 사진. 육상부 단체 사진. 앞줄 가운데 나. 뒷줄에 선생님들. 세 번째 사진. 1973년 3월 15일. 선발전 당일. 출발선에 서 있는 나. 가슴에 487번 번호표를 달고 있었다.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눈빛만은 반짝반짝 빛났다. 이 사진을 찍은 사람은 아버지였다. 미수가 힘내라. 아빠가 응원한다. 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시며 사진을 찍어 주셨다. 마지막 사진. 선발전이 끝난 후 나는 울고 있었다. 옆에 어머니가 나를 안고 계셨다. 왜 울었는지 사진만 봐서는 알 수 없다. 기쁨의 눈물일 수도 있고 슬픔의 눈물일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안다. 그게 슬픔의 눈물이었다는 것을. 신문 스크랩을 꺼냈다. 1973년 3월 16일자 스포츠 신문. 여자 마라톤 국가대표 2차 선발전 결과. 1위부터 10위까지 이름이 적혀 있었다. 내 이름은 없었다. 하지만 작은 기사가 하나 더 있었다. 주목할 만한 신인 마이너스 정미숙 18세 경기여고. 기록 2시간 58분으로 전체 12위. 18세 나이를 고려하면 놀라운 기록. 앞으로가 기대되는 선수. 손가락으로 그 기사를 쓰다듬었다. 51년 전 기사. 앞으로가 기대되는 선수. 하지만 나에게 앞으로는 없었다. 선발전 다음 날 집에 손님들이 왔다. 할머니, 고모, 이모, 동네 어른들. 그들은 어머니를 불렀다. 형님, 미숙이 이제 그만 달리게 하세요. 여자가 그렇게 달리면 나중에 애를 못 낳아요. 시집도 못 가요. 누가 운동선수 며느리로 받겠어요? 미숙이 나이가 벌써 18이에요. 이제 시집갈 생각해야죠. 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하지 못하셨다. 아버지도 침묵하셨다. 나는 내 방에서 그 소리를 다 들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날 밤 어머니가 내 방에 오셨다.
미수가 엄마 말 좀 들어봐. 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었다. 미수가 이제 운동은 그만하자.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엄마가 너 걱정돼서 그래. 여자가 그렇게 달리면 엄마, 나는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났다. 나 국가대표 될 수 있어요.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미수가 나 잘했어요. 12등 했어요. 신문에도 났어요. 눈물이 났다. 엄마, 나 3년 동안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연습했어요. 친구들 놀 때도 나는 달렸어요. 발에 물집 잡혀도 달렸어요. 엄마가 다 알아? 그런데 이제 그만하라고요? 왜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미수가 넌 여자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여자는 결혼해서 애 낳고 사는 거야. 그게 여자의 인생이야. 나는 싫어요. 소리쳤다. 나는 달리고 싶어요. 마라톤 선수가 되고 싶어요. 안 돼. 어머니가 단호하게 말씀하셨다. 엄마가 허락 못해. 너 시집 못 가면 어떡하니? 시집 안 가면 되죠. 정미숙. 어머니가 소리치셨다. 그리고는 한참을 침묵하셨다. 미수가 세상이 원래 그래. 여자는 참고 사는 거야. 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방을 나가셨다. 나는 밤새 울었다. 다음 날 나는 육상부 선생님을 찾아갔다. 선생님, 저 그만둬야 할 것 같아요. 선생님은 놀라신 표정으로 나를 보셨다. 미수가 왜? 무슨 일이야? 집에서 반대하세요. 선생님은 한숨을 쉬셨다. 그래도 미수가 넌 재능이 있어. 조금만 더 하면 정말 국가대표 될 수 있어. 죄송해요, 선생님. 고개를 숙였다. 정말 죄송해요. 선생님은 한참을 말없이 계시다가 내 어깨를 두드리셨다. 그래. 내가 결정한 거라면 어쩔 수 없지. 하지만 미수가 선생님이 내 손을 잡으셨다. 언젠가 기회가 오면 다시 달려. 알았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우리 둘 다 알았다. 그 기회는 오지 않을 거라는 것을. 그렇게 나는 달리기를 그만뒀다. 졸업 후 은행에 취직했다. 23살의 중매로 남편을 만났다. 24살에 결혼했다. 25살에 첫째 딸을 낳았다. 28살에 둘째 아들을 낳았다. 평범한 주부로 살았다. 아침에 일어나 밥 짓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아이들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그게 내 인생이 되었다. 하지만 가끔, 정말 가끔 새벽에 일어나면 달리고 싶었다. 바람을 가르며 달리고 싶었다. 숨이 차도록 달리고 싶었다. 하지만 참았다. 여자는 참고 사는 거야. 어머니 말씀이 맞았다. 나는 참았다. 50년 동안. 쿵. 문 두드리는 소리에 정신이 들었다. 어머니 저예요. 딸 목소리였다. 나는 재빨리 사진과 신문을 봉투에 넣었다. 옷장 서랍 깊숙이 숨겼다. 어머니 계세요? 응, 들어와. 문이 열리고 딸이 들어왔다. 47살 딸 정수진. 어머니, 오늘 병원 가는 날이에요. 잊으셨어요? 병원? 순간 기억이 가물가물했다. 네, 신경과 정기 검진이요. 알츠하이머 약 처방 받으러요. 아, 알츠하이머. 3개월 전에 진단받았다. 초기라고 했다. 곧 기억이 가물가물해질 거예요. 약을 드셔야 진행을 늦출 수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기억이 사라진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무서웠다.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다. 그럼 서둘러야겠구나. 기억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내가 누군지 잊어버리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다. 어머니 준비하세요. 차 아래 대기하고 있어요. 그래. 알았어. 딸이 나간 후 다시 옷장을 열었다. 봉투를 꺼내서 그 번호표를 꺼냈다. 487.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중얼거렸다. 조금만 기다려. 내가 꼭 완주할게.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다. 의사 선생님이 결과지를 보시더니 말씀하셨다. 정미숙 어르신 상태가 조금 진행되었네요. 얼마나요? 기억력 검사에서 지난번보다 점수가 낮아졌어요. 특히 최근 기억이 가물가물하시죠? 맞다. 어제 점심에 뭘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난다. 하지만 51년 전 그날은 생생하다. 약을 좀 더 강하게 처방할게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딸을 보셨다. 보호자님, 잠깐 밖에서 얘기 좀 할까요? 딸과 의사 선생님이 진료실을 나갔다. 나는 혼자 앉아 있었다. 창밖을 봤다. 봄이었다. 벚꽃이 피기 시작했다. 예쁘다. 1973년 그날도 봄이었다. 벚꽃이 피어 있었다. 선발전 출발선에 섰을 때 하늘이 파랬다. 바람이 불었다. 떨렸지만 행복했다. 나는 달릴 수 있다. 그 생각만으로 가슴이 벅찼다. 출발 총성이 울렸다. 나는 달렸다. 바람을 가르며 숨이 차도록. 그게 마지막이었다. 그 후로 나는 단 한 번도 제대로 달려본 적이 없다. 50년 동안. 문이 열렸다. 딸이 들어왔다. 눈이 빨갰다. 울었나 보다. 어머니 집에 가요. 무슨 얘기했어?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요. 차에 타고 요양원으로 돌아오는 길. 딸이 운전하면서 말했다. 어머니, 요즘 새벽에 복도 걷기 운동 하신다며요? 응. 간호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매일 새벽 5시에 나오신대요. 건강해야지. 딸이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다. 어머니, 그런데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넘어지시면 안 되잖아요. 괜찮아. 조심하고 있어. 그래도 딸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머니 나이가 이제 68이세요. 조금만 삐끗해도 큰일 나요. 나는 창밖을 봤다. 알아? 걱정하지 마. 하지만 속으로 생각했다. 미안해. 하지만 나는 멈출 수 없어.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해야 해. 50년 전 못다 이룬 그 꿈을. 요양원에 도착했다. 딸이 나를 방까지 데려다 줬다. 어머니, 저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그래. 고마워. 딸이 가고 나는 혼자 앉아 있었다. 시계를 봤다. 오후 4시. 창밖을 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곧 저녁이다. 그리고 밤이 오고 새벽이 온다. 내일도 나는 일어날 것이다. 새벽 5시에. 그리고 복도를 걸을 것이다. 100바퀴. 8,400m. 조금씩. 조금씩. 42.195km에 가까워지고 있다. 주머니에서 번호표를 꺼냈다. 487. 조금만 기다려. 중얼거렸다. 내가 꼭 완주할게. 그때 못다 이룬 그 꿈을. 밤이 깊어졌다. 김 할머니는 벌써 주무신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다. 금이 하나 보였다. 언제부터 있었던 금인지 모르겠다. 눈을 감았다. 내일도 새벽 5시에 일어나야 한다. 복도를 걸어야 한다. 100바퀴.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완주해야 한다. 50년 전 그날 출발선에 섰던 18살 정미숙에게 약속했으니까 미안해. 50년이나 걸렸어. 하지만 이제 완주할게. 꼭. 일주일이 지났다. 나는 여전히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났다. 복도 100바퀴. 하루도 빠지지 않았다. 무릎은 더 아팠다. 숨은 더 가빠졌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8,400m. 매일 8,400m씩. 일주일이면 58,800m.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다. 42.195km. 그날 아침도 평소처럼 복도를 걷고 있었다. 55바퀴쯤 돌았을 때였다. 어머니,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돌아봤다. 딸이었다. 정수진, 왜 이렇게 일찍 왔지? 수진아, 왜 왔어? 딸이 헐레벌떡 달려왔다. 숨을 헐떡이며,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응? 운동하고 있잖아. 새벽 5시예요. 아직 해도 안 떴어요. 딸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괜찮아. 나 매일 이 시간에 해. 매일이요? 딸이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다. 어머니, 간호사님한테 들었어요. 매일 새벽 5시부터 이 시간씩 복도 걸으신다고. 응, 건강해야지. 어머니, 넘어지시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딸이 내 팔을 잡았다. 복도가 얼마나 미끄러운데? 조명도 어두운데? 혼자 계시면 쓰러지셔도 아무도 모르잖아요. 나 조심하고 있어. 그래도요. 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어머니, 제발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낮에 하시면 안 돼요? 나는 딸을 봤다. 걱정하는 얼굴, 착한 얼굴, 하지만 이해하지 못하는 얼굴. 낮에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게 더 안전한 거잖아요. 사람들이 많으면 도와줄 수도 있고. 아니야. 사람들이 많으면 방해된다. 100바퀴를 제대로 셀 수 없다. 집중할 수 없다. 하지만 이렇게 말하면 딸이 이해할까? 수진아, 엄마 괜찮아. 걱정하지 마. 어떻게 걱정을 안 해요? 딸이 소리쳤다. 복도에 울려 퍼졌다. 어머니, 알츠하이머 진단 받으셨잖아요. 기억도 가물가물하시면서 이렇게 혼자 돌아다니시면 나 아직 멀쩡해. 멀쩡하지 않으세요? 딸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제 전화했을 때 점심 뭐 드셨냐고 물어봤더니 기억 못 하셨잖아요. 그건 지난주에는 제 이름도 헷갈려 하셨어요. 수진이라고 했다가 수연이라고 했다가. 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어머니 무서워요. 어머니가 넘어지실까봐. 다치실까봐. 나는 말문이 막혔다. 수연. 그건 내 여동생 이름이었다. 50년 전에 돌아가신. 내가 정말 헷갈렸나? 미안해 수진아. 딸을 안았다. 엄마가 조심할게. 걱정하지 마. 딸이 내 품에서 한참을 울었다. 그날 아침 딸은 간호사실로 갔다. 나는 식당에서 아침을 먹고 있었다. 창밖을 봤다. 해가 완전히 떠올랐다. 예쁜 봄날이었다. 정 어르신, 김 간호사가 다가왔다. 네? 보호자님이 상담 신청하셨어요. 원장님하고 얘기하고 계세요. 가슴이 철렁했다. 무슨 상담? 어르신 새벽 운동 관련해서요. 보호자님이 걱정하시나 봐요. 김 간호사의 표정이 미안해 보였다. 어르신, 저도 어르신 운동하시는 거 좋다고 생각해요. 건강에도 좋고. 근데 보호자님 입장도 이해가 돼요. 혹시라도 다치시면 큰일이잖아요. 나는 죽을 떠먹었다.
입맛이 없었다. 30분 후 원장실에서 나왔다. 딸과 원장이 함께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정미숙 어르신 앉으세요. 원장은 50대 여자였다. 친절하지만 단호한 사람. 어르신, 따님 말씀 들었어요. 어르신 건강을 위해 운동하시는 건 정말 좋은 일이에요. 저희도 권장하고 있고요. 원장이 서류를 봤다. 다만 안전이 우선이잖아요. 어르신 연세도 있으시고 알츠하이머 진단도 받으셨고. 저 괜찮아요. 어르신 말씀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요양원 규정상 안전사고 예방이 최우선이에요. 원장이 딸을 봤다. 보호자님 요청도 있고 해서 어르신 운동 시간을 조정하려고 해요. 조정이요? 네. 새벽 시간대는 위험하니까 오전 10시부터 11시 사이로 바꾸시는 게 어떨까요? 안 됩니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저는 새벽에 해야 해요. 왜요, 어머니? 딸이 물었다. 낮에 하시면 안 돼요? 그게 더 안전한데. 어떻게 설명하지? 새벽이어야 하는 이유를, 사람들이 없어야 하는 이유를, 집중해서 100바퀴를 세워야 하는 이유를, 42.195km를 완주해야 하는 이유를. 하지만 말할 수 없었다. 말하면 이해할까? 50년 전 포기한 꿈을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이루고 싶다는 것을. 그냥 새벽이 좋아요. 어머니. 딸이 답답한 표정을 지었다. 어머니, 안전이 중요해요. 제발 낮에 하세요. 그리고요. 원장이 말을 이었다. 운동 시간도 제한하려고 해요. 이 시간은 너무 길어요. 30분 정도로 줄이시죠. 30분요? 네. 어르신 연세에는 그 정도가 적당해요. 30분. 그럼 100바퀴를 못 돈다. 42.195km에 도달할 수 없다. 안 됩니다. 어머니, 딸이 소리쳤다. 왜 이렇게 고집 피우세요? 다 어머니 생각해서 하는 얘긴데. 나는 목이 메었다. 나는 해야 할 일이 있어. 무슨 일이요? 딸이 물었다.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침묵이 흘렀다. 원장이 한숨을 쉬었다. 정 어르신, 일단 이렇게 해보시죠. 한 달만 낮 시간대로 바꿔보세요. 30분씩만. 그리고 적응되시면 그때 다시 상의하고. 저는 어르신, 이건 규정이에요. 보호자 요청이 있으면 저희가 따라야 해요. 원장의 목소리가 단호해졌다. 안 그러시면 다른 조치를 취해야 할 수도 있어요. 다른 조치요? 네. 어르신 안전을 위해 복도 출입을 제한한다든지. 가슴이 무너졌다. 복도 출입 제한. 그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알겠습니다. 고개를 숙였다. 원장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딸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어머니 고마워요. 다 어머니 건강 생각해서 그래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날 오후 방에 혼자 있었다. 김 할머니는 물리치료 받으러 가셨다. 창밖을 봤다. 햇살이 따뜻했다. 봄이었다. 50년 전 그날도 이런 날씨였다. 옷장을 열었다. 갈색 봉투를 꺼냈다. 487번 번호표. 손가락으로 쓰다듬었다. 미안해. 중얼거렸다. 엄마가 약속 못 지킬 것 같아. 눈물이 났다. 문이 열렸다. 어머니. 남자 목소리. 고개를 들었다. 아들이었다. 정민호. 42살. 민호야. 재빨리 번호표를 주머니에 넣었다. 왜 왔어? 어머니, 누나한테 들었어요. 아들이 의자를 당겨 앉았다. 새벽 운동 때문에 걱정 많이 하시던데. 응.
어머니, 저도 누나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너도? 가슴이 더 아팠다. 네, 어머니, 혹시라도 다치시면 어떡해요? 넘어지시기라도 하면. 나 조심하고 있어. 알아요. 근데 조심한다고 다 안 다치는 건 아니잖아요. 아들이 내 손을 잡았다. 어머니, 저희가 다 어머니 생각해서 하는 얘기예요. 알아? 그리고요. 아들이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다. 서류였다. 이게 뭐니? 휠체어 신청서예요. 순간 숨이 멎었다. 휠체어? 네, 어머니 다니시기 편하시라고. 나는 다리 멀쩡해. 알아요. 근데 만약을 대비해서요. 요양원에서도 권장한대요. 나는 필요 없어. 어머니, 아들의 목소리가 단호해졌다. 어머니, 알츠하이머 진단 받으셨잖아요. 앞으로 점점 더 안 좋아지실 거예요. 지금은 괜찮으셔도 나중엔 걷기도 힘드실 수 있어요.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아들이 서류를 테이블에 놓았다. 여기 사인만 해주시면 돼요. 나는 그 서류를 봤다. 휠체어 신청서. 글자가 흐릿하게 보였다. 눈물 때문인지, 시력 때문인지, 나는 싫어. 어머니, 나는 내 다리로 걷고 싶어. 목소리가 떨렸다. 50년 동안 참았어. 이제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뭐가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아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으로 나를 봤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어머니, 건강하실 때 미리 준비하는 게 좋아요. 휠체어 있으면 편하세요. 나는 편한 거 원하지 않아. 어머니, 아들이 답답한 표정을 지었다. 왜 이렇게 고집 피우세요? 자식들이 다 어머니 생각해서 하는 건데. 나는 창밖을 봤다. 대답하지 않았다. 아들이 한숨을 쉬었다. 일단 신청서는 여기 두고 갈게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가져가. 어머니, 나는 사인 안 해. 가져가라고. 아들은 한참을 나를 보다가 서류를 집어들었다. 알겠습니다. 근데 어머니,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아들이 나갔다. 문이 닫혔다. 나는 혼자 남았다. 저녁 식사 시간. 식당에 갔다.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앉아 계셨다. 미수가 여기 앉아. 박 할머니가 손짓했다. 옆에 앉았다. 미수가 오늘 자식들 왔다며? 응. 무슨 일이야? 표정이 안 좋아. 아무것도 아니야. 밥을 먹었다. 입맛이 없었다. 미수가. 박 할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너 요즘 새벽마다 복도 걷는 거 나도 알아.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나는 박 할머니를 봤다. 72살. 이곳에 나보다 먼저 들어오신 분. 친절하신 분. 그냥 운동하는 거야. 매일 새벽 5시부터 이 시간씩. 그게 그냥이야? 박 할머니의 눈이 날카로웠다. 미수가 나한테는 말해도 돼. 비밀 지켜줄게. 나는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달리고 싶어서. 달려? 응. 아니, 걷는 거지만 빠르게 걸으면 달리는 것 같아서. 왜? 50년 전에 나 마라톤 선수였어. 박 할머니가 깜짝 놀랐다. 정말? 응. 18살 때 국가대표 선발전까지 갔었어. 대단하네. 그래서 포기했어. 가족들이 반대해서. 목이 메었다. 50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못 달렸어. 이제라도 하고 싶은데 자식들이 말리는구나. 응. 박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다. 자식들은 다 그래.
걱정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부담스러워 하는 거야. 응. 우리가 다치면 자기들이 돌봐야 하니까. 그게 귀찮은 거지. 박 할머니의 목소리가 쓸쓸했다. 미수가, 근데 너 왜 꼭 새벽에 해야 해? 낮에 하면 안 돼? 새벽이 좋아. 조용하고 집중할 수 있어서. 뭘 집중해? 바퀴수 세는 거. 바퀴수? 응. 100바퀴 돌면 8,400m야. 42.195km 완주하려면. 계산했다. 502바퀴 돌면 돼. 박 할머니가 나를 빤히 봤다. 미수가, 너 진짜 완주하려는 거야? 마라톤? 응. 여기서? 응. 정신 나간 거 아니야? 나는 웃었다. 그럴지도 몰라. 그럼 지금까지 며칠 했어? 일주일. 몇 바퀴? 700바퀴. 그럼 아직 300바퀴 남았네. 응. 박 할머니가 손을 잡았다. 미수가, 나는 응원해. 내가 하고 싶은 거 해. 고마워. 근데 조심해. 진짜 넘어지면 큰일이야. 알아? 조심할게. 밤 10시. 소등 시간이었다. 김 할머니는 벌써 주무셨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다. 어두웠다. 내일부터는 새벽에 못 걷는다. 오전 10시부터 30분. 그것도 간호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100바퀴를 못 돈다. 완주할 수 없다. 눈물이 났다. 50년 전 그날 선발전이 끝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다. 미수가, 이제 그만하자. 나는 울었다. 엄마, 나 조금만 더 하면 국가대표 될 수 있어. 안 돼. 여자는 그러면 안 돼. 왜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잘못한 게 아니야. 세상이 그래.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여자는 참고 사는 거야.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살 수 없어. 그럼 나는 평생 참고 살아요? 그래야지. 50년이 지났다. 어머니는 돌아가셨다. 하지만 어머니 말은 여전히 맞았다. 여자는 참고 산다. 평생. 주머니에서 번호표를 꺼냈다. 487. 어둠 속에서 흐릿하게 보였다. 미안해. 중얼거렸다. 엄마가 또 참아야 할 것 같아. 50년 전에도 지금도 나는 참고 사는구나. 눈물이 번호표 위로 떨어졌다. 종이가 축축해졌다. 조심스럽게 닦았다. 하지만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포기 안 해. 방법을 찾을 거야. 꼭. 창밖을 봤다. 달이 떠 있었다. 밝은 달. 조금만 기다려. 달에게 말하는 것 같았다. 아니, 50년 전 나에게 말하는 것 같았다. 엄마가 꼭 완주할게. 이번엔 포기 안 해. 다음 날 아침 5시에 눈을 떴다. 습관이 되어버렸다. 하지만 오늘은 나갈 수 없다. 오전 10시까지 기다려야 한다. 침대에 누워 있었다. 시계를 봤다. 5시 10분, 20분, 30분, 6시. 김 할머니가 일어났다. 미수가, 일찍 일어났네? 응. 오늘은 안 나가? 못 나가. 왜? 새벽 운동 금지됐어. 아, 그래? 김 할머니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그것도 다 자식들 걱정해서 그런 거야. 이해해. 응. 일어나서 세수했다. 운동복을 보았다. 입을까? 아니다. 오전 10시까지 5시간이나 남았다. 평상복을 입었다. 식당에 갔다. 아침을 먹었다. 맛이 없었다. 방으로 돌아왔다. 시계를 봤다. 7시 30분. 아직 2시간 반이나 남았다. 창밖을 봤다.
사람들이 복도를 지나다닌다. 환자들, 간호사들, 청소하는 사람들. 복도가 북적인다. 저 속에서 어떻게 100바퀴를 세지? 가슴이 답답했다. 9시, 10시. 드디어 시간이 되었다. 운동복으로 갈아입었다. 복도로 나갔다. 김 간호사가 기다리고 있었다. 어르신 오셨네요. 응. 30분만 걸으세요. 제가 함께 다닐게요. 혼자 해도 돼. 안 됩니다. 규정이에요. 김 간호사가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걷기 시작했다. 하나, 둘. 김 간호사가 옆에서 따라 걸었다. 어르신 천천히 걸으세요. 응. 셋, 넷. 다른 할머니가 복도를 지나갔다. 미수가 운동해? 응. 말을 걸면 바퀴 수를 잊어버린다. 지금 몇 바퀴였지? 5, 6. 다시 세기 시작했다. 하나, 둘.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지나갔다. 어르신 조심하세요. 응. 또 헷갈렸다. 집중할 수가 없다. 사람들이 너무 많다. 시끄럽다. 10, 15, 20. 어르신 이제 30분 됐어요. 김 간호사가 시계를 봤다. 그만 들어가세요. 벌써? 네. 오늘은 이만 하셔야 해요. 20바퀴. 겨우 20바퀴. 1680m. 42.195km는 너무 멀다. 알았어. 방으로 돌아왔다. 침대에 앉았다. 무릎을 안았다. 눈물이 났다. 이렇게는 안 된다. 이렇게는 완주할 수 없다. 어떻게 하지? 어떻게? 3일이 지났다. 매일 오전 10시 30분 20바퀴. 그게 전부였다. 나는 참을 수가 없었다. 그날 밤 자정이 조금 넘었다. 김 할머니는 깊이 주무시고 계셨다. 나는 침대에서 조심스럽게 일어났다. 운동복을 입었다. 어둠 속에서 옷 입는 것이 쉽지 않았다. 단추를 잘못 끼웠다. 다시 풀고 끼웠다. 손이 떨렸다. 긴장해서인지 파킨슨 때문인지 아니다. 나는 파킨슨은 없다. 그냥 떨리는 거다. 문을 천천히 열었다. 삐거. 작은 소리가 났다. 김 할머니가 뒤척였다. 나는 얼어붙었다. 하지만 할머니는 다시 코를 골기 시작했다. 복도로 나왔다. 어두웠다. 비상등만 켜져 있었다. 초록빛이 희미하게 복도를 밝혔다. 간호사실을 봤다. 불이 꺼져 있었다. 당직 간호사는 1층에 있다. 3층까지는 잘 안 올라온다. 나는 걷기 시작했다. 하나. 발걸음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슬리퍼가 바닥에 닿을 때마다 쓱, 쓱, 둘, 셋. 어둠 속에서 걷는 것이 생각보다 어려웠다. 벽에 손을 짚고 걸었다. 차가운 벽. 넷, 다섯. 창밖을 봤다. 달이 떠 있었다. 반달. 예쁘다. 10, 15. 숨이 찼다. 밤이라서 더 힘든 것 같았다. 아니면 긴장해서 20, 30, 40. 몸이 풀렸다. 이제 괜찮다. 50, 60, 70. 땀이 났다. 좋다. 이 느낌. 이게 바로 달리는 느낌. 80, 90, 100. 100바퀴. 해냈다. 숨을 고르며 복도 끝에 섰다. 창밖을 봤다. 깊은 밤. 고요했다. 세상이 잠들었다. 나만 깨어 있었다. 이 시간이 좋다. 아무도 없으니까. 아무도 말리지 않으니까.
주머니에서 번호표를 꺼냈다. 487. 오늘 8,400m 했어. 중얼거렸다.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어. 방으로 돌아가려고 돌아섰다. 그때였다. 발이 뭔가에 걸렸다. 바닥에 놓인 청소 도구. 몰랐다. 어두워서 균형을 잃었다. 아, 콩. 넘어졌다. 무릎이 바닥에 부딪혔다. 손목을 짚었다. 아팠다. 으윽. 신음이 나왔다. 일어나려고 했다. 하지만 무릎에 힘이 안 들어갔다. 다시 주저앉았다. 할머니? 목소리가 들렸다. 불이 켜졌다. 화냈다. 눈이 부셨다. 간호사였다. 당직 간호사. 30대쯤 되어 보였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달려왔다. 어머, 넘어지셨어요? 응. 어디 다치셨어요? 무릎이요. 아파요. 일어나실 수 있어요? 모르겠어. 간호사가 나를 부축했다. 천천히 일어나 보세요. 일어났다. 무릎이 쑤셨다. 손목도 아팠다. 할머니, 지금 뭐 하신 거예요? 자정이 넘었는데. 산책. 산책을요? 이 시간에? 간호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잠이 안 와서. 그래도 이렇게 어두운데 혼자 나오시면 안 되죠. 보세요. 넘어지셨잖아요. 미안해요. 일단 방으로 가시죠. 무릎 확인해 봐야 해요. 간호사가 나를 부축해서 방으로 데려갔다. 침대에 앉혔다. 김할머니가 일어났다. 미수가 무슨 일이야? 넘어졌어요. 간호사가 대답했다. 지금 복도에서 혼자 걸으시다가. 아이고, 미수가 다쳤어?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무릎이 퉁퉁 부어 올랐다. 간호사가 응급처치를 했다. 소독하고 파스를 붙였다. 할머니, 내일 낮에 의사 선생님한테 보여드려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보호자님께 연락드려야 해요. 규정이에요. 안 돼요. 할머니, 넘어지신 건 큰일이에요. 보호자님이 아셔야 해요. 제발, 딸한테는 말하지 마세요. 간호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일단 오늘은 쉬세요. 내일 얘기하죠. 간호사가 나갔다. 김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나를 봤다. 미수가 왜 밤에 나갔어? 걷고 싶어서. 낮에 걸으면 되잖아. 낮에는 30분밖에 못해. 그럼 30분만 하면 되지.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어떻게 설명하지? 42.195km를 완주를. 김할머니는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미수가 다쳤잖아. 이제 그만해. 나이도 있는데. 무리하지 마. 나는 눈을 감았다. 무릎이 쑤셨다. 손목도 아팠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아픈 건 내가 또 실패했다는 것. 50년 전처럼. 다음 날 아침 딸한테서 전화가 왔다. 어머니, 요양원에서 연락 받았어요. 밤에 넘어지셨다면서요? 응. 딸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머니, 제가 뭐라고 했어요? 위험하다고 했잖아요. 미안해. 미안하면 뭐 해요? 큰일 날 뻔했어요. 딸이 소리쳤다. 지금 가요. 기다리세요. 전화가 끊어졌다. 1시간 후 딸이 왔다. 아들도 함께 왔다. 원장실로 불려갔다. 원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정미숙 어르신, 죄송합니다. 어젯밤 일 들었습니다. 어르신, 저희가 새벽 운동을 제안한 이유가 뭔지 아시죠? 네, 바로 이런 일 때문이에요.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으셨지만 자칫하면 큰일 날 뻔했어요.
원장이 딸을 봤다. 보호자님, 어머님께서 자꾸 이러시면 저희도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무슨 조치요? 딸이 물었다. 방문에 센서를 달아서 어르신이 밤에 나가시면 알람이 울리게 하는 겁니다. 나는 깜짝 놀랐다. 그건 어르신 안전을 위해서예요. 원장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 운동 시간도 일주일간 중단하셔야 할 것 같아요. 무릎 다치셨잖아요. 안 됩니다. 어머니, 딸이 나를 봤다. 어머니 다치셨잖아요. 쉬셔야죠. 나는 괜찮아. 괜찮지 않아요. 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어머니 제발 왜 이렇게 고집 피우세요? 나는 목이 막혔다. 나는 해야 할 일이 있어. 무슨 일이요? 아들이 물었다. 어머니, 대체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50년 전 꿈을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이루고 싶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지? 말할 수 없어. 왜요? 말해도 이해 못해. 딸이 한숨을 쉬었다. 어머니는 저희가 이해 못한다고 생각하시지만 저희는 어머니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아니야. 내가 말했다. 너희는 나를 이해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걱정하는 거야.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나를 가두는 거야. 어머니, 50년 전에도 그랬어. 목소리가 떨렸다. 다 나를 위한다고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건 못하게 했어.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원장이 서류를 꺼냈다. 정 어르신, 이건 동의서예요. 동의서? 네, 어르신 안전을 위해 방문에 센서를 설치하는 것에 대한 동의서입니다. 서류를 봤다. 야간 출입 감지 센서 설치 동의서. 가슴이 무너졌다. 센서, 감옥 같은 걸. 여기 사인해 주세요. 어머니 하세요. 딸이 말했다. 어머니 안전이 제일 중요해요. 나는 펜을 집었다. 손이 떨렸다. 서류를 봤다. 글씨가 흐릿하게 보였다. 눈물 때문인지 시력 때문인지 사인했다. 정미숙. 흔들리는 글씨. 감사합니다. 원장이 서류를 가져갔다. 오늘 중으로 설치하겠습니다. 방으로 돌아왔다. 침대에 누웠다. 무릎이 쑤셨다. 가슴은 더 아팠다. 일주일이 지났다. 무릎은 나았다. 하지만 나는 걷지 못했다. 운동 금지 기간이었으니까. 그리고 방문에 센서가 달렸다. 밤에 문을 열면 알람이 울린다. 간호사실에 나는 갇혔다. 완전히. 매일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다. 금이 보였다.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았다. 아니면 내가 그렇게 느끼는 건지. 미수가, 김할머니가 불렀다. 응? 밥 먹으러 안 가? 배 안 고파. 그래도 먹어야지. 나중에. 김할머니가 혼자 나갔다. 나는 계속 누워 있었다. 시계를 봤다. 오전 11시. 예전 같으면 복도를 100바퀴 돌고 있을 시간. 지금은 아무것도 못한다. 옷장을 열었다. 갈색 봉투를 꺼냈다. 사진들을 봤다. 18살의 나. 달리는 나. 웃고 있는 나. 미안해. 중얼거렸다. 엄마가 또 실패했어. 눈물이 났다. 그때 뭔가 이상한 걸 느꼈다. 이 사진. 언제 찍은 거지? 기억이 안 난다. 아니다. 기억났다. 1973년 선발전 날 아버지가 찍어주신 거다. 그런데 아버지 얼굴이 기억나지 않는다. 어떻게 생기셨지?
식은땀이 났다. 아니야. 생각하면 떠오를 거야. 아버지, 키가 크셨고, 안경을 쓰셨고, 그 다음은 기억이 안 난다. 무섭다. 알츠하이머가 진행되고 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오래된 기억은 마지막까지 남지만 점점 최근 기억부터 잊어버리실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오래된 기억도 희미해지고 있다. 아버지 얼굴, 50년 전 그날의 느낌, 조금씩 사라지고 있다. 더 서둘러야 한다. 기억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완주해야 한다. 하지만 어떻게? 나는 갇혔다. 문에는 센서. 낮에는 30분만. 그것도 일주일 후부터. 어떻게? 그날 저녁 박 할머니가 나를 찾아왔다. 미수가, 박 할머니, 나 밖에서 기다릴게. 나와. 왜? 식당에서 얘기하자. 식당으로 갔다. 저녁 식사 시간이 끝나서 사람이 없었다. 구석 자리에 앉았다. 미수가 나 들었어? 밤에 넘어졌다며? 응. 무릎은 괜찮아? 이제 나았어? 박 할머니가 내 손을 잡았다. 미수가 내가 걱정돼. 괜찮아. 괜찮지 않아. 너 요즘 밥도 제대로 안 먹는다며? 입맛이 없어. 미수가. 박 할머니의 목소리가 진지했다.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봐. 너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거야? 말했잖아. 마라톤 완주하고 싶어서. 그게 다야? 응. 정말? 박 할머니가 나를 똑바로 봤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한참 침묵이 흘렀다. 기억이 사라지고 있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알츠하이머. 점점 더 심해지고 있어. 그래서 기억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하고 싶어. 50년 전 못다 이룬 꿈을. 미수가. 그게 내가 나라는 걸 증명하는 마지막 방법인 것 같아. 눈물이 났다. 나는 정미숙이야. 마라톤 선수였던 정미숙. 그런데 그 기억까지 사라지면 나는 누구지? 그냥 요양원에 있는 늙은 할머니? 자식들한테 짐이 되는 사람? 미수가 그렇지 않아. 그래. 나도 알아. 근데 그렇게 느껴져.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박 할머니, 나 무서워. 나를 잊어버리는 게. 내가 누군지 모르게 되는 게. 박 할머니가 나를 안았다. 미수가 괜찮아. 내가 기억 못해도 난 기억해 줄게. 고마워. 한참을 울었다. 박 할머니 품에서. 미수가. 박 할머니가 말했다. 나 너 도와줄게. 뭐? 마라톤 완주. 나도 같이 할게. 박 할머니. 나도 무릎 아프고 다리 아프지만 너 혼자보단 낫잖아. 둘이서 하자. 하지만 센서가. 낮에 하자. 30분씩. 30분으로는 100바퀴 못 돌아. 그럼 매일 30분씩 하면 되잖아. 천천히. 하지만 시간이 없어. 얼마나 없는데? 모르겠어. 알츠하이머가 언제 나를 완전히 잡아먹을지. 박 할머니가 생각했다. 그럼 다른 방법을 찾자. 무슨 방법? 모르겠어. 근데 분명히 있을 거야. 같이 생각하자. 나는 박 할머니를 봤다. 72살. 나보다 4살 많은. 무릎도 안 좋으신 분. 하지만 나를 도와주겠다는 분. 고마워 박 할머니. 뭘? 우린 친구잖아.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다. 방법. 다른 방법. 센서를 피할 수는 없다. 낮에 해야 한다. 하지만 30분으로는 부족하다. 어떻게 하지? 눈을 감았다. 1973년이 떠올랐다. 선발전 날. 출발선.
다른 선수들과 함께 섰다. 긴장됐다. 하지만 행복했다. 출발 총성. 달렸다.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땀이 났다. 힘들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계속 달렸다. 42.195km 완주했다. 2시간 58분 12등. 신문에 났다. 앞으로가 기대되는 선수. 하지만 앞으로는 없었다. 가족들이 반대했다. 나는 포기했다. 50년 동안 눈을 떴다. 천장을 봤다. 금이 보였다. 이번엔 포기 안 해. 중얼거렸다. 방법을 찾을 거야. 꼭. 주머니에서 번호표를 꺼냈다. 487. 달빛에 희미하게 빛났다.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꼭 방법을 찾을게. 창밖을 봤다. 별이 보였다. 많은 별들. 그중 하나가 유난히 밝았다. 저게 아버지일까? 아니면 어머니일까? 아니면 50년 전 나일까? 미안해. 별에게 말했다. 늦었지만 나 아직 포기 안 했어. 조금만 더 기다려줘. 바람이 불었다. 창문이 살짝 흔들렸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다. 다음 날 일주일 운동 금지 기간이 끝났다. 다시 오전 10시 30분 복도로 나갔다. 김 간호사가 기다리고 있었다. 어르신, 무릎은 괜찮으세요? 네, 이제 괜찮아요. 그래도 천천히 걸으세요. 네, 걷기 시작했다. 하나, 둘. 그때 박 할머니가 나타났다. 미수가, 나도 같이 걸어도 돼? 박 할머니? 김 간호사가 웃었다. 좋죠. 같이 걸으시면 더 좋아요. 박 할머니가 옆에 섰다. 자, 가자. 우리는 함께 걷기 시작했다. 셋, 넷, 다섯. 박 할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미수가, 나 생각해 봤어. 뭘? 방법. 방법? 응. 30분으로 부족하면 여러 번 나오면 되잖아. 여러 번? 오전 10시, 오후 2시, 저녁 6시. 하루 3번. 그럼 90분이야. 나는 박 할머니를 봤다. 그게 가능해? 모르지. 하지만 시도해 볼 수는 있잖아. 맞다. 시도해 볼 수는 있다. 박 할머니 고마워. 뭘? 친구 좋자고 하는 거지. 우리는 계속 걸었다. 15, 20. 30분이 금방 지나갔다. 어르신들,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김 간호사가 말했다. 네, 방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다. 희망이 생겼다. 방법이 보였다. 하루 3번, 90분. 그럼 60바퀴쯤 돌 수 있다. 5040m. 일주일이면 35,280m. 한 달이면 141,120m. 141.12km. 42.195km의 3배가 넘는다. 충분하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리겠지만 할 수 있다. 주머니에서 번호표를 꺼냈다. 487. 기다려줘서 고마워. 이제 다시 시작할게. 이번엔 포기 안 해. 꼭 완주할 거야. 창밖을 봤다. 햇살이 따뜻했다. 봄이 깊어지고 있었다. 꽃들이 피기 시작했다. 새로운 시작. 나에게도. 박 할머니와 나는 약속대로 하루 3번 복도를 걷기 시작했다. 오전 10시, 오후 2시, 저녁 6시, 30분씩. 처음엔 힘들었다. 하루 3번 나가는 것이 쉽지 않았다. 무릎도 아팠고 다리도 무거웠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우리는 하루에 60바퀴를 돌았다. 5040m.
일주일이면 35,280m.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다. 42.195km. 완주까지 2주째 되던 날 오전 운동 시간. 우리가 복도를 걷고 있을 때 젊은 여자가 다가왔다. 20대 초반쯤 되어 보였다. 대학생 같았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응, 안녕. 저는 서연이라고 해요. 이 요양원에 자원봉사 나온 대학생이에요. 아, 그래? 반갑구나. 서연이 우리를 따라 걸으며 말했다. 할머니들 매일 3번씩 운동하시는 거 봤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건강해야지. 박 할머니가 대답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머니들 왜 매번 바퀴수를 세시는 거예요? 제가 봤는데 되게 정확하게 세시더라고요. 나는 박 할머니를 봤다. 박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말해도 된다는 뜻이었다. 나 마라톤 완주하려고. 마라톤이요? 서연이 깜짝 놀랐다. 여기서요? 응. 복도에서 42.195km요? 응. 서연이 잠시 말을 잃었다가 물었다. 왜요? 할머니,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주머니에서 번호표를 꺼냈다. 487. 50년 전에 나 마라톤 선수였어. 국가대표 선발전까지 갔었지. 근데 포기했어. 가족들이 반대해서 여자가 달리면 안 된다고. 50년 전이요? 응. 1973년. 그때 나는 18살이었어. 번호표를 서연에게 보여줬다. 이게 그때 내 번호야. 487번. 서연이 번호표를 조심스럽게 봤다. 와, 정말 오래됐네요. 그래. 50년 넘었지. 근데 나 이제 알츠하이머야. 기억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 그래서 기억이 완전히 없어지기 전에 완주하고 싶어. 50년 전 못다 이룬 꿈을.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할머니, 저도 도와드릴게요. 뭐? 저도 같이 걸을게요. 할머니 혼자 하시면 힘드시잖아요. 박 할머니가 웃었다. 우린 둘이서 하고 있어. 그럼 셋이서 해요. 더 좋잖아요. 그날부터 서연이 합류했다. 하루 3번. 우리 셋이 함께 복도를 걸었다. 서연은 젊어서 힘이 넘쳤다. 할머니 힘내세요. 조금만 더요. 계속 격려해줬다. 3주째. 우리가 걷는 모습을 지켜보던 다른 환자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미수가 너희 뭐 하는 거야? 같은 층에 사는 최할아버지가 물었다. 마라톤 완주하는 거예요. 서연이 대답했다. 마라톤? 여기서? 네. 정미숙 할머니께서 50년 전 꿈을 이루시려고요. 호. 최할아버지가 관심 있는 표정을 지었다. 그럼 나도 같이 걸어도 되나? 물론이죠. 최할아버지가 합류했다. 그리고 다음 날은 이 할머니가, 그 다음 날은 강 할아버지가. 일주일 만에 우리는 7명이 되었다. 간호사들도 알게 되었다. 김 간호사가 말했다. 어르신들 정말 대단하세요. 다들 건강해지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운동 시간은 여전히 30분이었다. 우리가 많아져도 규정은 바뀌지 않았다. 그래도 괜찮았다. 함께 걷는다는 것만으로도 힘이 났다. 4주째. 나는 계산했다. 지금까지 걸은 거리 14만 미터를 넘었다. 140km, 42.195km를 3번 넘게 완주한 거리. 하지만 나는 하나의 완주를 원했다. 한 번에, 연속으로. 서연아, 내 할머니, 내가 한 번에 완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서연이 생각했다. 42.195km면 복도에서 502바퀴예요. 쉬지 않고 걸으면 한 7시간. 근데 할머니 그렇게 오래 걸으시면 안 되죠. 왜? 몸이 버티실 수 있을까요? 한번 해볼 수는 있어. 하지만 가족분들이 허락하실까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다. 맞다. 딸과 아들이 알면 절대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비밀로 하면 안 될까? 할머니, 7시간 동안 복도에 계시면 들킬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지? 우리는 함께 고민했다. 5주째, 어느 날 저녁, 서연이 흥분한 표정으로 왔다. 할머니, 제가 생각해 봤어요. 뭘? 할머니 이야기를 SNS에 올리면 어떨까요? 그럼 사람들이 응원해 줄 거예요. 요양원 측도 특별히 허락해 줄 수 있고요. SNS? 네,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거요. 제가 할머니 허락받고 올릴게요. 50년 전 꿈을 이루려는 68세 할머니. 사람들이 진짜 감동받을 거예요. 나는 망설였다. 그럼 딸이 알게 되겠네? 그건 어차피 언젠가 아실 거잖아요. 완주하시려면요. 맞는 말이었다. 좋아. 해보자. 서연이 다음날 내 이야기를 올렸다. 사진도 찍었다. 나와 박 할머니가 복도를 걷는 모습. 487번 번호표. 1973년 신문 스크랩. 이틀 후 서연이 휴대폰을 보여줬다. 할머니 봐요. 조회수가 10만이에요. 10만? 네. 댓글도 엄청 많아요. 다들 응원하신대요. 댓글들을 읽어줬다. 할머니 힘내세요. 눈물 났어요. 저도 응원합니다. 꼭 완주하세요. 가슴이 벅찼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응원해 주다니. 할머니, 그리고 지역 뉴스에서 취재 요청이 왔어요. 뉴스? 네. 할머니 이야기를 방송하고 싶대요. 일주일 후 기자가 왔다. 카메라를 들고 나는 카메라 앞에서 내 이야기를 했다. 50년 전 그날 포기했던 꿈, 알츠하이머, 그리고 완주하고 싶다는 마음. 정미숙 할머니는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50년 전 꿈을 이루고 싶다고 합니다. 68세 나이에도 포기하지 않는 도전. 우리 모두 응원합니다. 뉴스가 나간 후 모든 것이 바뀌었다. 요양원으로 편지가 오기 시작했다. 할머니 응원합니다. 꼭 완주하세요. 꽃다발도 왔다. 선물도 왔다. 원장이 나를 불렀다. 정미숙 어르신. 네, 뉴스 봤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감사합니다. 어르신, 저희가 특별히 허락해 드리려고 해요. 완주 시도. 하루를 정해서 그날은 시간 제한 없이 걸으실 수 있게요. 정말요? 네. 다만 안전을 위해 간호사가 동행해야 하고 컨디션이 안 좋으시면 중단하셔야 해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방으로 뛰어갔다. 박 할머니한테 말했다. 박 할머니 됐어. 완주할 수 있어? 정말? 응. 원장님이 허락해 주셨어. 우리는 껴안고 울었다. 기쁨의 눈물. 날짜를 정했다. 2주 후 5월 15일 봄날. 그날 나는 완주할 것이다. 하지만 3일 후 딸한테서 전화가 왔다. 어머니, 수진아. 어머니 뉴스 봤어요. 목소리가 차가웠다. 응.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나 마라톤 완주하려고. 마라톤이요? 어머니가요? 응. 50년 전에 못다 이룬 꿈이야. 어머니, 딸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머니, 나이가 몇인데 그러세요? 68세세요. 알츠하이머 환자세요. 나 아직 괜찮아. 괜찮지 않아요. 딸이 소리쳤다. 어머니, 42km를 걸으시겠다고요? 쓰러지시면 어떡해요? 안 쓰러져. 어머니는 안 그러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저는 아니에요. 저는 무서워요. 어머니가 쓰러지실까봐, 돌아가실까봐. 수진아, 어머니 제발. 딸이 울먹였다. 이번 한 번만 엄마 말 들어주세요. 그만하세요. 나는 할 거야. 왜요? 왜 이렇게 고집 피우세요? 이게 나야. 나를 증명하는 마지막 방법이야. 무슨 말씀이세요? 나는 정미숙이야. 마라톤 선수 정미숙. 근데 그 기억까지 사라지면 나는 누가 되는 거야? 그냥 요양원에 있는 늙은 할머니? 아무것도 아닌 사람? 어머니는 우리 엄마세요. 그걸로 충분해요. 나한테는 충분하지 않아. 침묵이 흘렀다. 어머니, 딸이 차갑게 말했다. 제가 요양원에 말할게요. 완주 시도 취소하라고. 수진아, 어머니 건강이 더 중요해요. 저는 어머니를 보호할 거예요. 어머니가 원하지 않으셔도. 전화가 끊어졌다. 나는 주저앉았다. 안 된다. 이럴 수가 없다. 이제 겨우 기회가 왔는데 2주 후면 완주할 수 있는데 박 할머니가 나를 안았다. 미수가 괜찮아. 괜찮지 않아. 딸이 막을 거야. 그럼 우리가 막아야지. 어떻게? 모르겠어. 근데 방법이 있을 거야. 서연이 왔다. 할머니 들었어요. 따님이 반대하신다고. 응. 할머니, 제가 따님을 설득해 볼게요. 너가? 네. 제가 전화번호 알아내서 통화해 볼게요. 할머니 이야기를 제대로 들려드릴게요. 고마워 서연아. 하지만 속으로 생각했다. 소용없을 거야. 딸은 내 이야기를 듣지 않아. 50년 전 어머니처럼. 그날 밤 나는 1973년을 떠올렸다. 선발전 끝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어머니가 말씀하셨다. 미수가 이제 그만하자. 나는 울었다. 엄마, 나 조금만 더 하면 국가대표 될 수 있어. 안 돼. 여자는 그러면 안 돼. 그때 나는 포기했다. 어머니 말씀에, 가족 때문에, 세상의 압력에. 50년이 지났다. 이제 내 딸이 같은 말을 한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역사는 반복되는가? 아니다. 이번에는 다르다. 이번에는 내가 포기하지 않는다. 주머니에서 번호표를 꺼냈다. 487. 50년 전에는 포기했어. 중얼거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니야. 내가 꼭 완주할 거야. 누가 막아도. 다음 날 아침 딸이 왔다. 아들도 함께. 원장실에서 회의가 열렸다. 나도 불려갔다. 어머니, 딸이 단호하게 말했다. 완주 시도 취소하세요. 안 돼. 어머니 위험해요. 의사 선생님도 그러셨어요. 68세 알츠하이머 환자가 42km를 걷는 건 무모하다고 원장이 말했다. 보호자님, 저희도 안전장치를 다 준비했습니다. 간호사 동행, 의료진 대기, 중간에 컨디션 체크. 그래도 안 됩니다. 아들이 말했다. 어머니가 쓰러지시면 누가 책임지나요? 제가 책임집니다. 내가 말했다. 내 선택이니까. 어머니는 판단력이 흐려지셨어요. 알츠하이머 때문에. 나 아직 멀쩡해. 멀쩡하지 않으세요. 딸이 소리쳤다. 어머니, 어제 전화했을 때 제 이름도 헷갈려 하셨잖아요.
수진이라고 했다가 수연이라고 했다가 나는 말문이 막혔다. 정말 그랬나? 어머니, 이건 어머니를 위한 거예요. 제발 이해해 주세요. 나는 이해 못해. 내가 말했다. 너희가 나를 위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너희를 위한 거잖아. 내가 다치면 너희가 돌봐야 하니까. 그게 귀찮은 거잖아. 어머니, 딸이 눈물을 흘렸다.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사실이잖아. 50년 전에도 그랬어. 다들 나를 위한다고 했어. 하지만 진짜는 자기들이 편하려고 한 거였어. 여자 운동선수 시집 보내기 어렵다고. 집안 망신이라고. 어머니, 그때랑 지금은 달라요. 안 달라. 똑같아.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막는 거잖아. 원장이 끼어들었다. 보호자님들, 어르신 의견도 존중해야 하지 않을까요? 원장님, 딸이 원장을 봤다. 저희가 법적 보호자예요. 저희 동의 없이는 안 됩니다. 하지만 안 됩니다. 딸이 단호하게 말했다. 완주 시도는 취소예요. 만약 강행하시면 어머니를 다른 요양원으로 옮기겠습니다. 충격이었다. 다른 요양원으로? 수진아, 너.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지킬 거예요. 어머니가 원하지 않으셔도. 딸이 일어났다. 원장님, 5월 15일 완주 시도는 취소해 주세요. 만약 진행하시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딸과 아들이 나갔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끝났다. 정말 끝났다. 박 할머니가 나를 안았다. 서연이 울고 있었다. 원장이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미안합니다, 어르신.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눈물만 흘렀다. 방으로 돌아왔다.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봤다. 금이 보였다. 더 커진 것 같았다. 집이 무너지기 전에 생기는 금처럼. 주머니에서 번호표를 꺼냈다. 487. 미안해. 중얼거렸다. 엄마가 또 실패했어. 50년 전에도 지금도. 나는 결국 완주 못하는구나. 눈물이 번호표 위로 떨어졌다. 종이가 축축해졌다. 창밖을 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붉은 노을. 예쁘다. 하지만 내 마음은 어두웠다. 50년 전 그날도 이랬다. 꿈을 포기한 날. 해가 지고 있었다. 나는 방에서 울었다.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지 않았다. 지금도 똑같다. 역사는 반복된다. 여자는 참고 산다. 평생. 3일이 지났다. 나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다. 복도에도 나가지 않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 50년 전처럼 또 포기하는 거다. 미수가. 박 할머니가 매일 찾아왔다. 밥 먹어. 기운 내. 기운 낼 이유가 없어. 있어. 우리가 계획을 세웠어. 나는 박 할머니를 봤다. 무슨 계획? 5월 15일. 우리가 원래 하기로 한 날. 그날 새벽에 몰래 하는 거야. 몰래? 응. 딸한테 들키지 않게. 새벽 4시에 시작해서 11시쯤 끝내는 거야. 그럼 아무도 몰라. 하지만 간호사들도 우리 편이야. 김 간호사가 도와주기로 했어. 원장님도 모르는 척 해주시기로 했고. 정말? 응. 서연이도 왔어. 들어와. 문이 열리고 서연이 들어왔다. 할머니, 저도 도울게요. 제가 새벽에 와서 같이 걸을게요. 서연아. 할머니, 포기하시면 안 돼요. 이제 겨우 여기까지 왔는데. 할머니 이야기를 듣고 수천 명이 응원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하셔야 해요.
나는 눈물이 났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럼 할 거야? 박 할머니가 물었다. 응, 할게. 좋아. 그럼 준비하자. 5월 14일 완주 전날 나는 컨디션을 최고로 만들려고 노력했다. 밥을 잘 먹었다. 일찍 잤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긴장됐다. 50년 만에 다시 서는 출발선. 자정이 지났다. 5월 15일 오늘이다. 새벽 3시 일어났다. 김 할머니는 깊이 주무셨다. 조용히 운동복을 입었다. 분홍색 운동복. 그리고 주머니에 487번 번호표를 넣었다. 새벽 3시 50분 복도로 나왔다. 박 할머니가 이미 나와 있었다. 서연도 왔다. 김 간호사도. 그리고 최 할아버지, 이 할머니, 강 할아버지. 7명이 다 모였다. 할머니, 준비되셨어요? 서연이 물었다. 응, 502바퀴예요. 42.195km. 할 수 있으세요? 해야지. 김 간호사가 내 맥박을 쟀다. 정상이에요. 좋아요. 그럼 시작할까요? 박 할머니가 웃었다. 나는 복도 끝에 섰다. 1973년 그날처럼. 출발선. 떨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사람들이 함께였다. 할머니 파이팅! 서연이 외쳤다. 시작합니다. 김 간호사가 스톱워치를 눌렀다. 나는 걷기 시작했다. 하나. 첫 번째 바퀴. 발이 바닥에 닿을 때마다 심장이 뛰었다. 나는 달리고 있다. 아니, 걷고 있다. 하지만 이게 바로 달리는 거다. 내가 원했던 것. 둘, 셋, 열, 20.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할머니 잘하세요. 신, 백, 100바퀴, 8,400m. 서연이 물을 건넸다. 할머니 물 드세요. 마셨다. 시원했다. 계속할 수 있어요? 응. 계속해. 150바퀴, 200바퀴. 다리가 무거워지기 시작했다. 무릎이 아팠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박 할머니가 옆에서 함께 걸었다. 미수가 힘내. 조금만 더. 고마워. 250바퀴. 해가 떠올랐다. 창밖이 밝아졌다. 예쁜 아침이었다.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다. 300바퀴. 반을 넘었다. 25.2km. 숨이 찼다. 땀이 흘렀다. 김 간호사가 맥박을 쟀다. 조금 높지만 괜찮아요. 계속하세요. 350바퀴. 최 할아버지가 말했다. 정할머니, 우리가 응원하고 있어요. 고마워요. 다른 환자들도 나오기 시작했다. 복도 양옆에 서서 박수를 쳤다. 간호사들도 나왔다. 할머니 파이팅. 나는 계속 걸었다. 한 발 한 발. 400바퀴. 33.6km. 몸이 한계에 다다랐다. 다리가 떨렸다. 시야가 흐려졌다. 할머니 쉬실래요? 서연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아니, 계속할게. 멈추면 다시 시작할 수 없을 것 같았다. 450바퀴. 37.8km. 아팠다. 온몸이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계속 걸었다. 50년 전 그날을 떠올렸다. 선발전. 나는 달렸다. 힘들었다. 하지만 행복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힘들지만 행복하다. 480바퀴. 40.3km. 거의 다 왔다. 조금만 더. 490바퀴. 500바퀴. 사람들이 환호했다.
거의 다 왔어요. 조금만 더요. 500일 바퀴. 마지막 바퀴. 나는 복도를 걷기 시작했다. 한 발, 한 발. 모든 것이 느리게 느껴졌다. 사람들의 박수 소리, 서연의 울음소리, 박할머니의 미소, 모두 느리게. 복도 끝이 보였다. 거기까지만 가면 된다. 502바퀴, 42.195km, 완주. 그때였다. 어머니 목소리가 들렸다. 돌아봤다. 딸이었다. 복도 입구에서 숨을 헐떡이며 서 있었다. 아들도 함께.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딸이 달려왔다. 나는 얼어붙었다. 10m. 복도 끝까지 10m만 가면 되는데. 어머니, 멈추세요. 수진아, 제가 뭐라고 했어요?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딸이 내 앞을 막아섰다. 어머니, 지금 당장 멈추시고 방으로 가세요. 안 돼. 나 거의 다 왔어. 어머니, 10m만 더 가면 돼. 502바퀴. 완주야. 어머니는 지금 정신이 없으세요. 알츠하이머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지신 거예요. 나 멀쩡해. 멀쩡하지 않아요. 딸이 소리쳤다. 눈물이 흘렀다. 어머니, 지금 몇 시간 걸으신 거예요? 몸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나는 괜찮아. 괜찮지 않아요. 어머니, 저 정말 무서워요. 어머니가 쓰러지실까봐, 죽으실까봐. 나는 죽지 않아. 어떻게 아세요? 딸이 내 팔을 잡았다.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이제 충분해요. 나는 딸의 손을 뿌리쳤다. 충분하지 않아. 나는 아직 완주 못했어. 왜요? 딸이 울부짖었다.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대체 왜요? 너는 몰라? 뭘 모르는데요? 50년 전에 나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내가 얼마나 억울했는지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50년 동안 참았던 것이 1973년 3월 15일 나는 선발전에서 12등 했어. 18살 나이로 2시간 58분. 신문에 났어. 앞으로가 기대되는 선수라고. 나는 행복했어. 정말 행복했어. 내 꿈이 이루어지는 것 같았어. 딸이 말없이 나를 봤다. 근데 그날 저녁 집에 사람들이 왔어. 할머니, 고모, 이모, 동네 어른들. 다들 말했어. 여자가 달리면 시집 못 간다고. 집안 망신이라고. 애를 못 낳는다고. 어머니, 너희 할머니가 나한테 말했어. 미수가 이제 그만하자. 여자는 결혼해서 애 낳고 사는 거야. 나는 울었어. 엄마, 나 조금만 더 하면 국가대표 될 수 있어. 근데 할머니가 말했어. 안 돼. 여자는 그러면 안 돼. 눈물이 흘렸다. 나는 포기했어. 18살에 꿈을, 달리기를,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을. 그리고 은행에 취직했어. 23살에 결혼했어. 너를 낳았어. 평범한 주부로 살았어. 어머니, 저는 몰랐어요. 알아? 나도 말 안 했으니까. 50년 동안 참았어. 하지만 가끔, 정말 가끔 새벽에 일어나면 달리고 싶었어. 바람을 가르며 달리고 싶었어. 하지만 참았어. 딸이 울고 있었다. 그러다가 2년 전 알츠하이머 진단 받았어. 기억이 사라진다고. 나를 잊어버린다고. 그때 생각했어. 기억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하고 싶다고. 50년 전 못다 이룬 꿈을, 완주를, 그게 내가 나라는 걸 증명하는 마지막 방법인 것 같았어. 어머니, 나는 정미숙이야. 마라톤 선수 정미숙. 487번.
근데 그 기억까지 사라지면 나는 누가 돼? 그냥 늙은 할머니? 아무것도 아닌 사람? 딸이 나를 안았다. 어머니, 미안해요. 저는 몰랐어요. 알아? 어머니가 그런 꿈이 있었는지, 그렇게 억울했는지, 저는 그냥 어머니 건강만 생각했어요. 나도 알아. 내가 걱정해서 그런 거. 근데 어머니, 딸이 나를 봤다. 눈물 범벅인 얼굴로 제가 할머니랑 똑같은 짓을 한 거네요. 어머니를 막은 거.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어머니가 원하는 걸 못하게 한 거. 다 어머니 위한다고 하면서 50년 전 할머니처럼. 수진아, 어머니, 저 정말 죄송해요. 딸이 무릎을 꿇었다. 제가 어머니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어머니 인생을, 어머니 꿈을, 나는 딸을 일으켰다. 괜찮아. 일어나. 어머니 완주하세요. 뭐? 10m 남았잖아요. 가세요. 제가 응원할게요. 나는 딸을 봤다. 정말? 진심이에요. 가세요, 어머니. 50년 전 못다 이룬 꿈. 이제 이루세요. 나는 딸을 안았다. 고마워. 그리고 돌아섰다. 10m. 복도 끝. 한 발씩 내디뎠다. 다리가 떨렸다. 하지만 계속 걸었다. 5m, 3m, 1m. 복도 끝에 닿았다. 502바퀴, 42.195km. 완주.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환호했다. 할머니, 해내셨어요. 그 박수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다. 서연이 달려와서 나를 안았다. 박 할머니도, 최 할아버지도, 모두가.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울었다. 50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울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로. 딸이 다가왔다. 그리고 487번 번호표를 꺼냈다. 내 주머니에서 떨어진 것을. 어머니, 이거. 번호표를 내 가슴에 달아줬다. 축하해요. 완주하셨어요. 정미숙 선수님. 고마워, 수진아. 김 간호사가 스톱워치를 봤다. 7시간 23분. 기록 달성입니다. 사람들이 다시 환호했다. 나는 웃었다. 아팠지만 행복했다. 힘들었지만 뿌듯했다. 아들도 다가왔다.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어머니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괜찮아. 다 지나간 일이야. 서연이 휴대폰을 꺼냈다. 할머니, 이거 봐요. 라이브로 중계했거든요. 지금 시청자 50만 명이에요. 50만? 네, 댓글 봐요. 읽어줬다. 할머니 축하합니다. 눈물 났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저도 용기 얻었어요. 50만 명이 나를 봤다. 50만 명이 응원했다. 가슴이 벅찼다. 원장이 나타났다. 정미숙 어르신 정말 축하드립니다. 대단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기자들이 와 있어요. 인터뷰 하시겠어요? 지금요? 네. 다들 어르신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세요. 나는 딸을 봤다. 딸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가세요, 어머니. 어머니, 이야기를 세상에 들려주세요. 나는 일어났다. 다리가 떨렸지만 걸을 수 있었다. 기자들이 있는 곳으로 갔다. 카메라가 나를 비췄다. 마이크가 내 앞에 놓였다. 정미숙 할머니, 완주 축하드립니다.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행복해요. 정말 행복해요. 50년 만에 처음으로. 50년이요? 네, 50년 전에 포기했던 꿈을 오늘 이뤘어요. 어떤 꿈이었나요?
마라톤 완주. 그게 제 꿈이었어요. 18살 때부터. 하지만 68세에 완주하셨습니다. 늦지 않았나요? 나는 웃었다. 늦었죠. 50년이나 늦었어요. 근데 괜찮아요. 늦어도 이룬 게 중요하니까요. 알츠하이머를 앓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기억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 기억만은 평생 간직할 거예요. 내가 완주했다는 것, 내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세요? 나는 카메라를 똑바로 봤다. 50만 명이 보고 있다고 했다. 꿈이 있으면 포기하지 마세요. 나이가 많아도, 시간이 늦어도, 사람들이 말려도 포기하지 마세요. 저처럼 50년 늦어도 이룰 수 있어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덧붙였다. 그리고 여자라서, 나이 들어서 아파서 못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할 수 있어요. 저도 했으니까요. 인터뷰가 끝났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나는 복도를 봤다. 502바퀴를 돌았던 그 복도. 이제는 그냥 복도가 아니었다. 내 꿈이 이루어진 곳이었다. 딸이 다가와서 내 손을 잡았다. 어머니, 집에 가요. 쉬셔야죠. 응. 방으로 돌아왔다. 침대에 누웠다. 온몸이 아팠다. 하지만 마음은 편했다. 50년 만에 처음으로. 어머니. 응? 제가 할머니 이야기를 몰랐어요. 할머니가 어머니한테 그런 말을 하셨는지. 응. 그땐 다들 그랬어. 여자는 그러는 거라고. 저도 똑같은 짓을 한 거네요. 어머니한테. 괜찮아. 너는 나를 걱정해서 그런 거잖아. 근데 그게 할머니도 똑같았을 거예요. 어머니 걱정해서. 나는 딸을 봤다. 맞는 말이었다. 어머니, 제가 이제 알겠어요.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가두면 안 된다는 거. 사랑한다는 이유로 꿈을 막으면 안 된다는 거. 고마워, 수진아. 아니에요. 제가 배웠어요. 어머니한테. 딸이 내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어머니 푹 주무세요. 오늘 정말 고생하셨어요. 응. 딸이 나갔다. 나는 눈을 감았다. 피곤했다. 하지만 행복했다. 주머니에서 번호표를 꺼냈다. 487. 해냈어. 중얼거렸다. 50년 늦었지만 해냈어. 창밖을 봤다. 해가 중천에 떠 있었다. 밝은 오후.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다. 꽃들이 피어 있었다. 세상이 아름다웠다. 미안해, 오래 기다렸지? 번호표에게 말했다. 엄마가 늦었어? 50년이나. 눈물이 났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다. 근데 해냈어. 완주했어. 42.195km. 502바퀴. 다 걸었어? 번호표를 가슴에 안았다. 고마워. 나를 기다려줘서. 이제 나는 정미숙이야. 마라톤 선수 정미숙. 487번. 완주한 사람. 이 기억만큼은 절대 안 잊어버릴 거야. 알츠하이머가 다 가져가도 이것만은 남을 거야. 눈을 감았다. 잠이 왔다. 편안한 잠. 50년 만에 처음으로 편하게 자는 잠. 꿈을 꿨다. 1973년. 선발전. 출발선에 섰다. 18살의 나. 487번 번호표를 달고 주변에 다른 선수들이 있었다. 긴장됐다. 하지만 행복했다. 출발 총성이 울렸다. 달렸다.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땀이 났다. 힘들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계속 달렸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다. 결승선을 통과했다. 완주했다. 사람들이 환호했다. 축하합니다. 완주하셨어요. 나는 웃었다. 18살의 나, 68살의 나, 둘 다 웃었다. 꿈에서 깨어났다. 저녁이었다. 해가 지고 있었다. 붉은 노을이 방 안을 물들였다. 김 할머니가 옆에 앉아 계셨다. 미수가 일어났네? 많이 피곤했지? 응. 근데 괜찮아. 밥 먹어야지. 딸이 미역국 끓여왔어. 수진이가? 응. 어머니 좋아하시는 거 해드리고 싶었대. 나는 일어났다. 온몸이 쑤셨다. 하지만 걸을 수 있었다. 거실로 나갔다. 딸과 아들이 식탁을 차리고 있었다. 미역국, 나물, 생선구이, 내가 좋아하는 음식들. 어머니 앉으세요. 고마워. 밥을 먹었다. 맛있었다. 오랜만에 제대로 먹는 밥 같았다. 어머니, SNS 봤어요? 아들이 물었다. SNS? 네. 어머니 이야기가 엄청 퍼졌어요. 조회수가 지금 500만이래요. 500만? 네. 그리고 사람들이 댓글을 엄청 달았어요. 다 어머니 응원하는 내용이에요. 딸이 휴대폰을 보여줬다. 댓글들이 끝없이 올라오고 있었다. 68세에 마라톤 완주하신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저도 50대인데 할머니 보고 용기 얻었어요. 저도 하고 싶었던 거 도전해 볼래요. 여자라서 못한다는 말 들었던 모든 분들께 우리 할 수 있어요. 이 할머니처럼 엄마한테 이 영상 보여드렸어요. 엄마도 눈물 흘리시더라고요. 젊었을 때 하고 싶었던 게 많았는데 다 참았다고. 읽으면서 눈물이 났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머니가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셨어요. 딸이 말했다. 내가? 네, 나이가 많아도 아파도 늦어도 할 수 있다는 희망. 그래? 네, 어머니 정말 자랑스러워요. 나는 웃었다. 자랑스럽다니. 딸이 나를 자랑스러워한다니.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왔다. 침대에 앉아서 창밖을 봤다. 별이 떠오르고 있었다. 많은 별들. 그중 하나가 유난히 밝았다. 아빠, 별에게 말했다. 나 해냈어. 완주했어. 바람이 불었다. 창문이 살짝 흔들렸다. 엄마, 다른 별에게 말했다. 50년 늦었지만 나 내 꿈 이뤘어. 눈물이 흘렀다. 미안해. 그때 엄마 말 안 들어서. 근데 엄마도 알았으면 좋겠어. 나는 엄마가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아. 엄마도 날 사랑했으니까 그런 거잖아. 다만 그 사랑의 방법이 달랐을 뿐이야. 바람이 다시 불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다. 주머니에서 번호표를 꺼냈다. 487. 마지막으로 쓰다듬었다. 고마워. 50년 동안 나랑 함께 있어줘서. 번호표를 갈색 봉투에 넣었다. 그리고 책상 서랍에 넣었다. 이제 숨길 필요가 없었다. 이룬 꿈은 떳떳했으니까. 침대에 누웠다. 편안했다. 온몸이 아팠지만 마음은 평화로웠다. 내일은 어떤 하루일까? 모르겠다. 알츠하이머가 나를 더 잊게 만들 것이다. 언젠가는 오늘도 잊어버릴 것이다. 하지만 괜찮다. 오늘 이 순간, 내가 완주했다는 이 순간, 이것만큼은 내 영혼에 새겨졌다. 기억이 사라져도 영혼은 기억할 것이다. 나는 정미숙이다. 68세, 마라톤 선수, 487번, 42.195km 완주자, 포기하지 않은 사람,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하다.
눈을 감았다. 잠이 왔다. 꿈속에서 나는 다시 달렸다. 18살의 나와 68살의 나. 함께 손을 잡고 달렸다. 웃으면서 행복하게 완주를 향하여